안녕하세요, 낙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 생활의 좋은 점입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 취업이나 일본 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생각을 최대한 꾸밈없이 전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본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환상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제작한 영상을 돌이켜보니까 어쩐지 제가 일본 생활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는 일 없이 계속 이곳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서 더 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일본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내의 고향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 남았고 무엇보다 여기에 와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아예 미운정이 들어버렸거든요. 제가 향수병이 워낙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아주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소한 것들이 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줄을 잘 서고 다소 붐비더라도 큰 혼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기사분들도 승객이 자리에 앉았는지 꼭 확인하고 출발하고 정류장에 아직 승객이 남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 때도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요. 역무원들도 대부분 친절하시고 운행 스케줄도 거의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일본의 택시기사분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짐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바로 내려서 같이 도와주시고 손님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운행 중에 절대로 손님한테 먼저 잡담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택시에 탄 횟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택시를 이용할 때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본 요금이 꽤 비싸기 때문에 회사 경비 처리될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일본 요식업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아시나요? 편의점입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그 말 그대로 일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든 상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반찬부터 고급스러운 도시락도 준비되어 있고 계절에 따라 빙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커피에 따끈한 오뎅에 거기에 각종 생필품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퀄리티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최근엔 아예 편의점에서 가공빵을 만들기 위한 기계를 따로 들여놓은 것도 봤고요. 편의점에서만 파는 디저트의 품질은 가게에서 파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의 티켓 구입이나 공과금의 납부까지 편의점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택배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웬만큼 큰 태풍이 와도 편의점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 저번에 차가 뒤집힐 정도의 태풍이 왔었는데 편의점 여전히 영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즘에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한 민원 업무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가 일반 마트, 음식점, 관공서, 은행 업무를 전부 다 담당하는 셈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건 덤이에요. 세 번째는 일본의 서비스업입니다. 이건 좀 주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서비스업에는 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라면 그냥 골목길에 있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메뉴를 시켜도 적당한 맛과 적당한 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라면 어느 점포에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본 기업입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적어도 불쾌하지 않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일본의 서비스 정신을 오모테나시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일본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당연하게 받아야 될 서비스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의 전통 여관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고급 서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편의점만 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손님이 가게에 있는데 잡담을 하거나 뭔가를 먹거나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알바생은 없습니다. 있다면 순식간에 클레임이 들어오니까요. 일본은 흔히 매뉴얼 사회라고 불리는데요. 일본 사회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문서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행동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 매뉴얼 사회가 일본의 서비스업의 수준이 높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하고 본인의 개성을 뒤로 물리는 일본의 매뉴얼 사회의 특징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지만 음식점 같은 체인점을 운영할 때는 큰 장점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규칙이 있으면 일단 그 규칙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규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브랜드의 위생수칙이라든지 행동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주면 인원이 다소 자주 바뀌는 곳이라도 서비스의 품질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흔히 일본의 매뉴얼 사회를 융통성이 없는 한계가 명확한 시스템이라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확실히 저도 일본 회사원들과 일하면서 다소 임기응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서비스업에서는 우선 평균점 이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는 100명의 성실한 사람이 요구되는 업종이거든요. 제가 신입 연수 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룰을 부셔도 되는 사람은 그 룰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뿐이다. 개성을 발휘하는 건 환영하지만 일단은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룰 안에 있는 허점을 발견해서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서비스업을 경험해 보시는 건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특히 언젠가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더 그래요. 배워둬서 나쁠 게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식 문화입니다. 의외로 회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점포 근무다 보니까 애초에 시간이 안 맞아서 회식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끔 본부에서 술자리에 가면 강제로 회식에 참가시키거나 억지로 술을 먹이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개개인의 경험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본이라고 속칭 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꼰대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외에도 자잘하게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생각나는 것만 말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그냥 일본 거리를 걷는 게 좋다든지 외국에서 자립해서 살아나간다는 뿌듯함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소함들이 지금의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이로그에 도전해보려고 밖에 나와서 카메라를 돌려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뭐 어린애 얼굴이 나와버린다든가 아니면 차량 번호를 넣어버린다든가 가게에서 찍으려고 했더니 그 가게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금지된 가게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찍었는데 바닷소리 때문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쓸 수가 없는 영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아예 조금 더 조용한 시골로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데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혹은 다뤘으면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